오늘은 TMDD 모델이네요. TMDD 모델, Anti-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Antibody 약물에 대해서 TMDD 모델 하신 내용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션은 이제 대학원생 분들 중심으로 한 트레이닝 세션이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발표를 내용도 너무 훌륭하고 발표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트레이닝 세션이라고는 생각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번째 수련생 발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식혜두 연구실의 정태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GC1118이라는 의약품 후보물질에 대해서 파퓰레이션 PK 모델링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이제 디스커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C1118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GC1118은 대장암을 주 타겟으로 하는 EGFR 표적 항암제입니다. GC1118은 이제 단일 클론 항체인데 EGFR에 타이트하고 스페시픽하게 결합해서 이제 성장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 이제 밝혀진 GC1118의 특징은 앞서 출시된 다른 EGFR 표적 치료제들과 대비해서 우수한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C1118은 현재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 연구가 완료되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동학적 특징으로는 도수가 이제 0.3에서 5mg/kg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Cmax와 AUC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늘어나는 것을 보아 널리니어한 PK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저용량에서는 클리어런스가 매우 높다가 3mg/kg 이후부터는 클리어런스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 용량 이후부터는 EGFR이 포화가 됩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총 두 개로 이제 첫 번째로는 고형암 환자에서 얻어진 GC1118 PK 프로파일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용법에서 GC1118을 투여할 경우 PK 프로파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데이터셋을 설명을 드리면 모델링에 활용되는 총 환자 수는 32명이었고요. 이 중 24명은 일주일에 0.3에서 5mg/kg로 투여받은 환자분이었고 나머지 8명은 8mg/kg을 2주일에 한 번씩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복면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무게, 키, 연령 같은 데모그래픽 정보와 BUN, 크레아티닌 같은 랩 수치 결과 그리고 면역 조직학 검사를 데이터셋에 추가를 했습니다. GC1118의 population PK 모델 구조를 설명드릴 텐데 베이스 모델로는 Two Compartment Target Mediated Drug Disposition (TMDD)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TMDD란 이제 특정 약물이 어떤 타겟에 높은 친화도로 스페시픽하게 결합해서 그 약물 자체의 PK 캐릭터리스틱스를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GC1118은 어피니티가 뛰어나고 넌리니어한 PK를 나타내기 때문에 TMDD 현상을 띠는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추론을 바탕으로 Two Compartment TMDD 모델을 GC1118의 기본 구조로 구축을 했고요. 이때 클리어런스는 인터 컴파트먼트 클리어런스를 제외하고 총 3개가 포함이 되는데 CLA는 의약품이 혈중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넌 스페시픽하게 제거되는 경로를 의미하고 CLB는 EGFR이 제거되는 속도 그리고 CLC는 GC1118이 EGFR과 결합된 형태로 인터널라이즈 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 외의 파라미터로는 각 컴파트먼트에서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과 인터 컴파트먼트 클리어런스 그리고 EGFR이 생성되는 속도 그리고 GC1118과 EGFR 간의 어피니티 마지막으로 인퓨전 되는 기간을 파라미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저희가 CLB와 CLC가 이제 같다고 가정을 했고요. KD 값은 인비트로에서 얻어진 값으로 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 리미테이션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는 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수식을 표시했습니다. 개체간 변이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든 파라미터의 엑스포넨셜 에러 모델을 고려했고요. 인터오케이셔널 베리어빌리티도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울러 컨티뉴어스 베리어블과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이제 다음 같은 수식을 이용해서 분변형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 의약품은 시간에 따른 이제
이제 리셉터 오큐펀시 즉 수용체 결합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인 아래 이제 R로 표시한 부분을 수식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을 구축하면서 개선된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선 생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다양한 클래스를 이용한 모델 평가, 그리고 오브젝트 펑션 밸류가 낮은 모델, 혹은 파라미터별로 이제 베리애빌리티가 적은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살펴보면 위클리 코르트와 바이위클리 코르트에서 데이터셋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가 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EGFR, H-score 같은 H-score 값은 바이위클리 코르트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캔서 타입은 위클리 코르트에 대장암 환자가 높은 비율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GOF로 모델 성능을 확인해 봤을 때는 예측된 혈중 농도가 라인 오브 아이덴티티에 잘 놓여져 있고 리지듀얼 클래스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보아 모델이 적절히 구축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BPC도 그렸는데 콜트 1과 2에서는 관측된 혈중 농도가 이제 좀 뒷부분은 잘 예측을 하지 못했지만 이는 이제 데이터셋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 외로 다른 콜트에서는 적절히 모든 observed 컨센트레이션을 잘 예측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표시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CLA는 GCL8이 넌스페시픽하게 제거되는 속도이고 CLC는 GCL8이 컴플렉스 형태로 스페시픽하게 제거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컴플렉스 형태로 제거되는 속도가 넌스페시픽하게 제거되는 속도보다 한 4배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의 특이점으로는 CLB, Q, KD와 같은 KD의 파라미터의 개체감 변이가 비교적 높았다는 건데 이는 이 연구의 한계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다양한 용법에서의 PK 프로파일과 리셉터 오큐펀시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플롯 A와 B는 시간에 따른 GCL8 혈중 농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관측된 8mg/kg PK 프로파일이 예측된 파란색 선으로 잘 얼라인해 있는 것을 보아 시뮬레이션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플롯 C와 D를 확인하면은 플롯 C와 D는 리셉터 오큐펀시 시간에 따른 리셉터 오큐펀시를 나타냅니다. C와 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시뮬레이션한 타임 피리어드에서 리셉터 오큐펀시가 95%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한 용량은 4에서 5mg/kg Q1W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한 용량이었고요. 그 외로는 10mg/kg 2주에 한 번 투여한 용량이 95%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 R로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바이 위클리 레지멘에서의 R로는 위클리 레지멘에서의 R보다 훨씬 베리어블했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플롯을 보면은 점선과 그리고 제 옆에 이제 수치상으로 표현한 것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4개의 디스커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연 GCL8 PK 프로파일이 구축된 TMDD 모델로 잘 예측되었는가입니다. 비주얼 플러스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관측된 농도가 예측선에 잘 놓여지는 것을 보아 모델이 잘 구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GC118은 EGFR과 결합하고 인터널라이즈 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은 그런 모든 기전들을 다 잘 설명했기 때문에 TMDD 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모델이 적절했다 하면 어떤 용량이 이후 임상시험에서 테스트해봐야 되는 최적 용량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용법은 개체간 R값이 너무 베리어블해서 적절하지 않은 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상 1상 결과 항암 효과가 나타난 용법은 매주 투여하는 분에서 처음 나타났고 바이위클리 분에서는 항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임상 1상 결과고 적은 수의 환자가 등재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는 확신은 할 수도 없지만 일단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단서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주 투여하는 용법이 우선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5mg/kg로 투여했을 경우에는 투여받은 환자들이 그레이드 2나 3 이상 반응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매주 4mg/킥으로 투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디스커션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앞서 선행 연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로 건강한 원숭이에서 GC118 모델링이 수행된 적이 있습니다. 모델 구조는 거의 비슷했고요. 그럼 이제 그 선행 연구 결과값과 저희가 진행한 연구, 즉 이제 사람에서의 결과값이 얼마나 어느 부분이 이제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교해 볼 점은 CLA와 CLC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에서의 스페시픽 클리어런스는 넌스페시픽한 클리어런스보다 한 4배 정도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숭이에서는 대략 1.5배가 차이가 났고 저 값들을 휴먼으로 어노메트릭 스케일링을 했을 때는 1.7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값 차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자 서열의 차이가 유전자 서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높은 수치로 DNA 시퀀스가 같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종간 차이는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EGFR 바인딩 에피톱이 바뀔 수도 있고 EGFR expression rate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을 위해 사용한 샘플의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건데 우선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에서는 건강 원숭이 샘플을 사용했고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고형한 원자 샘플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EGFR 발현 정도가 차이 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약물이 컴플렉스 형태로 더 많이 생성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클리어런스가 환자에게서 조금 더 높게 추정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두 요인들에 의해 두 연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포인트로는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점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KD를 0.16 나노몰로 고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KD 값을 환자 샘플에서 따로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KD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페리페럴 컴파트먼트에서의 EGFR과 그때 이제 GC18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 구축한 데이터셋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은 인비트로 값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EGFR에 관련된 정보들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양이나 아니면 턴오버 레이트 같은 EGFR 정보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정된 양을 검증할 강도가 없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부 파라미터에서는 베리빌리티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EGFR이 제거되는 속도와 EGFR GC18 컴플렉스 형태로 제거되는 속도가 이제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GC118의 경우 단일 클론 합체이기 때문에 EGFR의 전체 양을 변환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 EGFR의 제거 속도는 프리폼이나 결합체 형태나 이제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GC118은 EGFR에 스페시픽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을 거며 그로 인해서 이제 CLB와 CLC는 동일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알아보려 했던 목적은 전부 달성했습니다. 첫째, GC118의 PK 프로파일을 예측하는 투컴파트먼트 TMDD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아울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용량을 알아봤는데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용법보다는 매주 투여하는 용법이 보다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일상 결과에 따르면 3mg/kg의 안전성 문제가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해당 용법으로 차후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장은 정기 발표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왜 지금 컨트롤 KG를 킥으로 발음하냐고. 안전한 질문.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을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되고
되고 지금 잠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요. 또 쉬면서 질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트레이닝 세션 4분의 연자분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 해주신 4분 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트레이닝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